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드유의비인후과 유광규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반복되는 목 이물감, 잦은 목 가다듬기, 이유 없이 길어지는 기침 등의 이유로 진료를 본 이후 인후두 역류증 혹은 역류 질환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해당 질환에 대한 기전이나 증상 등에 대해선 진료실에서 충분히 설명 들으셨을 테니 본 영상에서는 곧바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방드린 역류방지 약제를 잘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약은 쉽게 말해 위장관을 보호하거나 소화를 도와주는 약제이므로 약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위궤양이 있거나 심한 위염이 있을 때도 내과에서 처방이 나가는 약제이므로 평소 위장장애가 심하게 동반되어 약을 먹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절대 겁내지 않고 잘 복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방된 약제들은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이 약은 너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체내 이온이 불균형해지거나 위 용종 발생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되도록 두세 달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약을 먹어서 급한 불을 끄는 기간 동안에 생활요법도 꼭 같이 시행하여 역류질환에서 잘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요법에서 중요한 건 역시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선 과식과 야식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도 역류를 곧장 일으키는 습관이므로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3-4시간 이후에 잠자리 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녁 식사 시간이 7시 이후로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역류를 일으키는 음식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술, 담배, 커피, 카페인이 함유된 차, 초콜릿, 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맵고 짜고 자극적인 기름진 음식도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맛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기가 많지만 고추장 등의 장이나 마늘 같은 향신료 베이스의 음식이 많아 역류질환에 한해서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쌈 채소 위주의 식사나 삶거나 찐 고기를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끔 디톡스나 비타민 고용량 요법을 위해 레몬 혹은 토마토가 베이스가 된 신과일 주스나 즙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역시 역류질환이 있을 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 역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체중 감량 및 운동요법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도 덤으로 얻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동 시 지나치게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어 운동이나 무흡 상태에서 고중량 기구 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운동이 아닌 일상 중에서도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꽉 끼는 옷이나 너무 숙인 자세를 반복하는 행위 등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인후두 역류증의 생활요법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영상을 다 보고 나니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얘기뿐이라 많이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류 질환들은 꽤 오랜 시간 우리 몸이 버티다가 이제는 버틸 수가 없게 되어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낸, 즉 이미 생각보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질환들이 악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아예 없는 것 또한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후두 역류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생긴 궁금증들은 언제든지 진료실에서 다시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위드유의비인후과 유광규 원장이었습니다.